지금부터 영화 바이러스의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강희강 감독님과 배두나, 김윤석, 장기하 배우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영화 바이러스는 이유 없이 사랑에 빠지는 치사율 100% 바이러스에 감염된 택선이 모쏠연구원 수필, 오랜 동창 연우, 그리고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이균까지 세 남자와 함께하는 예기치 못한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강희강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말씀과 오늘의 소감 한마디씩 듣고 기자님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러스 연구한 강희강입니다. 즐겁게 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펙선 역을 연기한 배두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러스에서 이균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네, 날씨가 좋겠죠? 밖에? 돌풍이 불진 않겠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까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러스에서 김연우 역할을 맡은 장기하입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간담회가 끝난 후에 진행됩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순서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배우님들과 호흡을 맞춰보셨는데 각자 배우들과 연기를 연출해보신 그 호흡을 같이 그 소감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특히 장기하 배우와 이제 연기를 이제 다이어트 하시면서 연출하셨는데 연기를 평점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회를 잘못 들었는데 정확히 질문 기회가 장기하 배우님과 뭐였죠? 어떻게 제 연기에 평점을 매겨달라는 평점이요? 말씀 주셨던 걸로 좀 배우님들과 함께한 소감과 장기하 배우님 첫 영화 출연인데 어떠셨는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두나 배우님은 워낙 그 세계 훌륭한 감독님들 같이 작업하고 싶어 할 정도로 좋은 배우분이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여전히 너무 열심히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열심히 작업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배두나 배우님보다 훨씬 예상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좋았고요. 김윤석 배우님이랑 말할 필요도 없이 연기의 달인이시고 장인이셔서 제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잘 알아서 잘 해주신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장기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아까 평점을 매겨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5점 만점에 5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사실 굉장히 진지하셨어요. 그리고 성실하셨고 그리고 항상 하고 나서 어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오셔서 의외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김윤석 씨께는 이제 제가 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택선한테 정말 모든 걸 잊어버렸냐라는 대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김윤석 씨의 뭔가 그 미련에 쩌는 표정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택선을 향한 그런 이균의 그런 몽글몽글한 마음이 분명 보통의 로맨스 영화나 보통의 사랑 감정이랑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기하시면서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두나 씨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랑에 빠졌다. 보통의 로맨스 영화랑 이것도 다른 설정인데 연기하시면서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염 전과 후를 다르게 보이고 싶다 이상으로 뭔가 연기적인 욕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규는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택선이 만나는 3명의 남자 중에서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말은 박사지만 그 김희원 씨 표현에요. 뭘 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7년 동안 정말 물론 마음은 순수하고 정말 착한 마음으로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해 왔지만 7년 동안 뭐 하나 이뤄본 거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또 이제 톡소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의 옥택선은 정말 이균 정도 되는 나이의 남자가 평생 2번 다시 만나기 힘든 존재이기도 하고 사실 그러나 이 사심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환자를 구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반반이 굉장히 사실은 갈등을 많이 해요. 연구실에서 정말 이제 거의 키스를 할 뻔 하다가 막 피하고 하는 거는 정말 신의 초인적인 능력으로는 그는 인내력으로 피한 거고 어쨌든 이규는 마지막에 둘이서 이제 그 완화제를 이제 주사하면서 택선이 치료가 되는 그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순간을 이제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당신을 사랑했었는데 라고 할 때 이균이 이제 분명히 이 순간은 우리 몸속에 남아있을 거다. 그게 면역이든 뭘로든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주사를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필에 약골당에서 이제 만났을 때는 정말로 이규는 정말 그 감정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 있냐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데 그 마음은 정말 사심 가득한 마음이죠. 이제 정말 미국으로 떠나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만은 꼭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미련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엔딩을 해피엔딩으로 봤는데 그거는 관객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감염 전과 감염 후가 어떤 특별한 배우로서 연기적인 욕심을 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정적인 것에는 나도 되게 소심해지고 어떤 나의 리액션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나가고 또 밝고 나를 안아주고 또 긍정적이고 칭찬 이런 것에는 나도 한없이 밝아지잖아요. 저는 사실 택선이 감염이 돼서 그녀가 완전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녀의 또 다른 모습 그냥 저 안에 지금 막 어떤 이런 현대 사회에서 남들과 비교당하고 또 좌절하고 또 외롭고 이런 택선의 상황과 전혀 다른 저 안에 그녀의 안에 있는 그 아기 같은 마음이 어떤 리액션처럼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연기를 했고요.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마무리가 이상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저 배우님들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2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영화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2번째로는 이 영화를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이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귀한 시나리오다. 독특한 시나리오고 사실 만나기 힘든 시나리오이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장르적으로 치우쳐 있는 이제 상업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쩔 수 없는 흐름에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독특했어요. 이런 시나리오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심지어 박사 역할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감염이 돼서 일어나는 증상인지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감정 상태, 그 상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되게 많이 끌렸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저는 사실 극장은 또 다른 광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갔을 때나 축구를 보러 갔을 때 그 광장에서의 함성은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몇 시에 오늘 야구 보러 만나자 해서 다 모인 사람은 절대 아닐 거 아닙니까? 다들 각자의 약속과 각자의 친한 동료, 부모, 형제와 같이 와서 한 군데를 집중해서 이 경기에 몰입하는 것이 그런 에너지를 발산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극장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스크린에 집중해서 같이 웃고 울고 떠들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극장, 물론 안방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만 이런 불특정 다수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곳은 극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반드시 극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고 함께 막 웃음이 터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이 영화에 대한 제일 큰 바람입니다. 네.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되게 엉뚱하고, 그때는 진짜 엉뚱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바이러스와 같이 찾아왔다가 또 어떻게 치유도 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항상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좀 엉뚱하고 귀엽고, 또 제가 좀 그동안 그 전에 이제 킹덤의 이런 아니면은 형사물, 좀비물 그런 걸 좀 해왔었기 때문에 밝고 명랑한 영화에 대한 약간의 갈증이 있었고요. 밝은 영화, 이 시나리오 자체가 되게 피식피식 많이 웃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되게 좋다, 뭔가 힐링이 되겠다, 이런 영화 찍으면 내 자신이 뭔가 리프레시가 되겠다, 한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장 저를 사실은 김윤석 선배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규훈 캐릭터의 윤석 선배님을 대입해서 이미 읽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작품들에서도 윤석 선배님과 윤석 선배님 영화들을 보면서 너무나 한번 꼭 작업해보고 싶었던 그런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가장 그전 작품은 1987의 박처장이었습니다. 네. 네, 너무 너무 그렇네요. 그래서 윤서 선배님하고 꼭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다. 사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이성년을 가장 최근에 보기도 했었어요. 이 시나리오 읽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선배님이고 그래서 그랬고요. 극장에서 봐야 되는, 사실 윤석 선배님께서 방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동의하는 바이고 이 영화 바이러스에 받고 명랑하고 또 웃을 수 있는 영화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영화에서 봐야 하느냐, 영화관에서 봐야 하느냐, TV에서 보면 안 되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면 안 되냐, 아이패드로 보면 안 되냐고 하시면 저는 사실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의 바람은 진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저희가 찍을 때 이제 극장 영화로 찍으면 저희가 연기가 극장 스크린용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은 크고 또 이렇게 집중하려고 오시는 분들, 이 관객분들이 오셔서 새까만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시기 때문에 사실 되게 섬세하게 정말 작은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써서 그게 만약에 아이폰, 폰이다 아니면 타블렛이다 어떤 그런 그 나가는 디바이스의 그 크기에 따라서 저희 연기도 바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극장 영화를 목표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극장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퀄리티의 작품 그리고 좋은 퀄리티의 연기를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장기 얼굴들이랑 밴드를 마무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뜬금없이 영화를 찍어보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일단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이제 읽어보니까 그 두 분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그 바이러스라는 소재를 통해서 좀 표현을 했다는 게 되게 독특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참 그 사랑과 바이러스가 공통점이 많은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재밌게 다가와서 매력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제가 영화에 출연해본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분량도 많고 못할 것 같다 하고 일단은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계신 김윤석 형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영화계 사람들이 다 일 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판을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장기하 씨는 그냥 와서 놀다 간다는 생각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용기가 나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내가 언제 이렇게 좋은 감독님과 좋은 배우님들이랑 뭔가를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나 되게 좋은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출연을 결심을 했었고요. 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두 분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꼭 이 영화뿐만 아니라 무슨 영화든지 극장에서 보면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 그건 또 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니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어떤 영화든지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이제 그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대일수록 극장이라는 공간의 그 메리트가 좀 더 커진다는 느낌을 저는 그냥 관객 입장에서 평소에 받았었어가지고 그냥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배두나 씨와 김인석 씨에게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두나 배우는 그 택선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서 좀 표정이나 말투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지더라고요. 특히 좀 붉은 반점이 생겼을 때는 약간 영화 괴물대의 표정도 좀 보였고 디테일에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좀 특별히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윤석 배우님은 지난번 제작 보고회 때 그 이균에 대해서 T형을 호소하는 F형 인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 배우 본인과 비교했을 때 닮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제 감염 직후부터 이제 택선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택선 상황이나 이제 그 상태가 변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막 그 천진하고 약간 설레는 그 용감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이제 나온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 안에서도 성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균 박사님을 만나고 이제 어떤 여정을 함께 하면서부터는. 근데 그 좀 중간중간 편집이 많이, 이 영화도 이제 중간중간 편집이 많이 돼서 점프가 많이 되는데, 사실 그 막 반전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근데 급격하게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상태고요. 그 택선이가. 나중에 사실 진짜 뭐 영화를 다 보셨겠지만 상당히 안 좋은 지경까지 가거든요. 네, 하여튼 스포일러지만. 그래서 어떤 그런 상태의 변화? 그런 것에 좀 디테일을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되었을까요? 그 MBTI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2번을 해봤는데 2번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다 그런 분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왜 나는 할 때마다 다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F가 6대4나 7대3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T보다는. 예, 그런 모습이 그 이균 박사랑 다른 게 아니고 닮은 것 같아요. 이균도 굉장히 냉철한 천재 과학자처럼 굴지만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주체 못하는 그런 F형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모습이 어떨 때는 이제 젊었을 때는 더 감정에 휩싸였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러나 그 무분별한 열정은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좀 더 T가 조금 더 많이 살아난 그런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고, 저랑 다른 부분은 글쎄요, 7년 동안 그렇게 혼자서 별 성과도 없는 그 매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화가 나서 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건 뭔 무모한 짓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직 실험도 안 끝났는데도 그 택선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 수 있는 곳을 돌면서 대전까지 가서 무슨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걸렸는데, 그래서 한때 감독님한테 이균이 아주 나쁜 놈 아닌가, 이놈이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 떼어보려고 하는 짓이 아닌가, 이게 무성근 선배가 맡으신 성 박사랑 도대체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보니까 성 박사는 간도 크고, 근데 이균은 간도 작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영화 속에서 김윤석 배우와 배두나 배우의 연고시의 키스 불발신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촬영하시면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배두나 배우는 이제 김윤석 배우랑 호흡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로맨스로 호흡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석 배우가 1980 이야기하셔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 영화 촬영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영화를 기다리면서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소회도 궁금하고요. 특히 장기하 배우는 이게 또 영화 데뷔작이라서 더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잊어먹지 말고. 일단
연구소에서의 그 액션 장면은 그게 액션 장면이지 그게 러브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제가 그때 넥타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배두나 씨는 그걸 모르고 넥타이를 손으로 감아서 잡아당겼는데 진짜로 목이 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막 거의 이제 막 실핏줄이 막 터질 것처럼 이렇게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찍는데 배두나 씨의 몰입감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정말 힘이 장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그래서 정말 컷하기 전까지 이러다가 현기증이 날 것 같은 때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컷을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그거는 아마 오늘 내가 처음으로 실토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사실 그 장면 찍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는 되게 재밌었어요.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런 장면은 이 나이에. 그리고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의 그 감회는 정말 기쁘죠. 하지만 겁도 납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랑 이 영화를 찍고 난 뒤에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거는 정말 찍어보지 않은 감독님이 하고 저희들이 아니면 상상은 하시겠지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복, 그 다음에 이거 돌리는 거, PCR 검사, 원심 분리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촬영됐던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 혈액 공기로는 감염이 안 되고 기침할 때는 이렇게 막고 하고 이거 전부 그 일이 있기 전에 저희가 다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저희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것이 정말 놀랄 정도로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그랬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뒤에 분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죠. 저도 같은 질문이었지요. 액션씬. 사실 그 장면은 진짜 감독님이랑 선배님이랑 이거 되게 웃기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뭐랄까 택선이가 물론 택선이가 감염 후에 그 전에 시니컬했던 택선이에 비해서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천진하고 그 용기가 나고 하지만 이제 그녀가 막 호감을 넘어서 정말 부담스럽게 할 때 부담스럽게 저돌적으로 돌진할 때 약간 저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되게 웃긴 씬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른 느낌이 안 들고 약간 요즘 금쪽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저희끼리 되게 웃으면서 재밌게 찍었고 간절해 보이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인 것보다 김윤석 선배님과의 로맨스 소감. 진짜 그렇게 고대하던 선배님과의 첫 작업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재밌었고 제가 이 작업 끝나고 이 작품 촬영 다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도 연기를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연기를 잘하게 하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마술과 같은 연기를 하십니다. 연기만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제가 자연스럽게 연기가 돼요. 그리고 택선이가 된 것처럼 연기가 나고 막 좋은 생각이 들고 약간 그렇게 진짜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느꼈어요. 윤석 선배님의 영화들이 왜 성공하는가, 왜 재밌는가 보면 모두가 연기를 잘하잖아요. 윤석 선배님 그 영화를 보면 모든 배우들이 다. 그게 선배님이 서포트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계셔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있다면 또 그런 행운을 누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일단 그 촬영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너무 즐거웠고 배우는 게 되게 많았어요. 사실 방금 배두나 씨께서 이제 김효정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주로 배두나 씨랑 같이 찍는 씬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저는 영화 연기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렇게 슛 들어가면은 동창 같았어요. 그렇게 원래 알던 사람이지 이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냥 편안하게 동창처럼 이렇게 그 말을 건네주고 표정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한 중반부터는 저도 참 즐기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고, 윤석님께서도 저랑 그 카메라 안에서 만나는 일은 많지는 않았지만은 옆에서 연기에 대해서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야, 정말 어디 가서 강단에 서시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냐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종합적으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어서 개봉과는 또 별개로 참 너무 좋은 추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정말 그냥 추억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개봉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뻤고, 스크린에서 제 얼굴 보니까 신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재밌게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가 이제 그 기존의 그 바이러스를 다룬 어떤 컨테인션이나 뭐 감기 이런 그 영화들은 이제 그 재난 영화라든지 SF 장르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르게 좀 그 어떤 독특한 장르로 영화를 좀 선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르를 좀 선택하신 이유하고, 그다음에 관객들께서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랄까요? 그 감독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바이러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서구 영화들이죠. 장르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이고 무섭고 도시 폐쇄적이고 멸망에 가까운 이런 모습들로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실제 바이러스는 죄는 없고 그냥 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득이 되는 바이러스도 있고 해가 되는 바이러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바이러스는 긍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이러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다른 바이러스의 면을 보여주자는 면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스토리 자체가 그런 앞선 그런 재앙적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개인의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사회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혹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서 혹은 해결책이 뭘까, 뭐 이런 얘기였다면, 이거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걸린 한 명의 여자가 그 자신이 살기 위해서 치료제를 찾아 나가는 개인적인 관점의 이야기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소재를 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계신 영화에 나오는 배우분들의 빛나는
순간들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배두나 씨가 보셨겠지만 이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리고 영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은 CG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기를 할 수 있게끔 연기가 더 이렇게 보여지게끔 도와주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연기로만 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없는 바이러스를 연기하려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셔서 그런 연기들을 보는 재미와 앙상블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더가드 씨 연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살짝 뭐 잠이 오셨다거나 하면은 무슨 얘기지?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텐데 모르겠어요. 저 친한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딱 그만큼 딱 스쳐가는 건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걸 찍는 그 과정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은 알아주셔야 돼요. 그날이 가장 많은 배우님들이 모여서 같이 찍는 날이었고 얘는 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와서 모두가 대배우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로 한 대로 뭐 손동작 하나 정도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몇 테이크 갔었죠. 그런 하나하나의 뒷담 우리 그 노력이 영화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전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배두나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 보면은 이제 세 명의 남자와 좀 다 다르게 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뭐 차별점을 연기할 때 어떻게 보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로맨스 연기 오랜만에 하셨는데 어렵진 않았는지 소감도 궁금합니다. 세 명의 남자와 로맨스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제가 이제 수필, 손석구 씨가 맡은 수필은 어떤 일방적인 구애를 받는 그런 제 감염 전 옥택선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되고 나선 그때부터 문제였는데 이제 초딩동창 연우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너무 스폰가? 뭔가 다 얘기하기는 좀 보고 아무튼 어떻게 얘기하지? 네, 아무튼 재밌었어요. 일단 가장 저와 오래 그 여정을 같이 했던 이규은 박사님 과의 감염 상태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택선이 정말 다시는 원래 내 모습이 그립기도 하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즐거웠던 나날이고 또 행복했던 나날이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 이야기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랑 이야기라고 어떻게 포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마음이 열리는 바이러스가 강제로 마음을 열어버리는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딱 그렇게 느꼈습니다. 장기하 배우님 이제 어쨌든 영화 연기는 처음 도전해 보셨잖아요.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배우로서 좀 활동 의지나 욕심이 조금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윤석 배우님은 본인 촬영 없으신 날도 이제 장기하 배우님 촬영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좀 세심히 잘 챙기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배우 장기하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가 그 패스트 라이프라는 영화에 이제 카메오로 잠깐 나왔지만 그 일도 이 바이러스 촬영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정확히 맞습니다. 네, 영화에 처음 출연했고, 근데 이제 근데 연기로 따지면 그 전에 감자별이라는 시트콤에도 제가 출연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 창작과 표현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 정확한 경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고 이제 창작 혹은 어떤 퍼포먼스의 여정을 하는 가운데서 뭔가 나와 좀 어울릴 것 같은 판을 만날 때 그냥 참여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이 없을 줄 알았던 영화음악도 이제 하게 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감자별 했을 때 하고 나서도 그랬지만 이제 정말 연기자로서 욕심이 생긴다 뭐 이런 류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제 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재미있는 작업들은 꼭 지금까지 해봤던 거 아니면 꼭 연기가 아니더라도 계속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연기 자체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하면서 좀 재밌어하는 편이긴 해서 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기 감독님하고 제가 이제 그 연우, 그 장기하 씨가 맡은 연우 역할에 대해서 막 서로 상의하고 할 때 저는 머릿속에 제일 많이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아이, 누가 가장 어울릴까? 초등학교 때 실제로 했습니다. 반장. 네. 딱 생각해 보니까 그 장기하 씨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토크쇼 같은 것도 보고 또 장기하 씨 노래를 제가 또 워낙 원래부터 좋아했어요. 그거는 장기하 씨가 알려지기 거의 전부터인가? 예, 굉장히 제가 그 일찍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싸구려 커피부터 달이 차오른다 가자 뭐 이런 거 다 그 앨범에 있는 노래들 다 제가 그 한때는 그때는 막 노래방 가서 장기하 씨 노래만 불렀었거든요. 그만큼 그 노래 가사의 어떤 그 감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탄을 하고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작사 작곡을 직접 하시잖아요. 또 싱어송라이트. 그러니까 이 정도 감성이라면 이건 연기자로서의 어떤 그 간극은 굉장히 좁혀져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 배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가수로서 따져보면 중견이잖아요. 그 나이에서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 아무리 여기에 영화를 처음 찍는다고 하지만 그런 분을 사실 이쪽 세계로 데리고 올 때는 우리는 잘 데리고 와야 된다. 잘 모시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칫 다시는 내가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나 봐라 라는 경험을 해서 두 번 다시 안 돌아보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쉽게 얘기해서 낚시 따라갔다가 다시는 낚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있고, 낚시가 정말 재밌구나라고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되게 사실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조용조용히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낮술을 많이 마셨죠. 많이 마시고 얘기 나누고 사는 얘기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저도 또 워낙에 노래를 좋아해서 또 그 얘기를 듣는 것도 그 세계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배우고 너무 재밌었고, 하여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배두나 배우, 김윤석 배우, 장기하 배우를 비롯해서 많은 배우분들과 작업하셨는데 함께한 소감 궁금하고요.
이 배우의 이런 면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생각했던 의외의 부분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다시 이런 배우분들하고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영화 인생에서는 최고의 경험이었고요. 베드나 배우는 그 혼신의 투혼 이런 걸 좀 봤습니다. 저희 촬영할 때 이렇게 뭐 힘든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한번 굉장히 아침에 배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세트장에서 일정상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걱정을 많이 해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병원에 갔다 와서 찍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했지만 더 어울리게 잘 됐어요. 오히려 아픈 게.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또 본인도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연기가 잘 나간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자신의 아픔까지 영화에 집어넣는구나 이런 걸 살짝 맛봤다고 할까요? 이런 적이 있었고요. 김윤석 배우님은 뭐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존재감만으로도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굉장히 친화력도 좋고 여러 분야에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선배님인데, 그걸 떠나서 저도 연기를 같이 해봤을 때는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24시간 영화만 생각하지? 확 딜 뻔했어요. 너무 그 열정에 뭐 계속 와서 질문하시고 계속 그거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자꾸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뭐가 좀 물어보지 이럴 정도로 한번 작업에 몰입하시면 정말 24시간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연기를 하고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면 조금 느슨해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더 경각심이 생기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장기하 배우님은 아까 선배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팬이었고, 근데 항상 저는 가수가 노래 한번 할 때마다 각 노래마다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각 노래에 맞춰서 표정이든 몸짓이든 목소리든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기자로서도 굉장히 잘할 거라 생각했고 여전히 또 해봤을 때도 정말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마무리 인사 후에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강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영화도 봐주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셨겠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톡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영화를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추억이 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돌풍도 불지만 또 올해도 되게 따뜻해지고 햇살도 아주 밝고 그런 날씨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 영화가 딱 거기에 맞춰서 개봉을 하고 마치 배두나 씨가 보호복으로 장기하 씨랑 같이 입었던 그 핫핑크색 보호복처럼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좀 관객분들에게 즐겁고 재미있고 상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 계신 기자님들은 다 보셨지만은 조금 다른 영화들이랑은 다른 독특한 좀 유머 코드들이 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피식하고 웃는 경험을 많이 주는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영화를 한번 찾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준비가 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감독 컷, 배우 단체 컷, 배우 감독 단체 컷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독님 모시고 단체 포토타임 진행. 이병 아니었으면 이런 감정 몰랐을 거예요.